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민주당 신영대 의원 군산 사무실에 이어 서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군산 상권활성화재단과 장애인 체육회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 서모 대표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광역상수도 전환 여부가 시민 여론조사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율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며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민선 8기 2년의 주요 성과로 세계 특구 유치와 코스트코 왕궁 유치, 도내 첫 민간 특례공원 준공 등을 내세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익산을 한문화 발상지로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계약직 공무원이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한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민주당 신영대 의원 군산 사무실에 이어 오늘 서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 서모 대표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군산 상권활성화재단과 장애인체육회도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신영대 의원의 군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일. 2달 만에 국회 사무실을 또다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신 의원이 지난 2020년 당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신 의원의 전 보좌관인 정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브로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과 급여를 가장해 3,700여만 원 등 5,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군산 상권활성화재단과 장애인 체육회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씨가 로비 자금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진술에 따라 검찰이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검찰의 강제 수사가 부당하다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고 검찰의 소설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어진 3건의 압수수색, 태양광에 이어 군산시 산하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신시도에서 무녀도를 잇는 4.8km 길이의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접은 것은 아니며 신시도에서 33센터를 잇는 축소 노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이 사업 추진에 무리가 있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특구 오가노이드 분야를 아예 선정하지 않은 것을 놓고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가노이드 생태계가 초기 단계라는 이유를 들어 지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철저한 사전조사도 없이 무턱대고 공모사업을 벌인 것과 같아 지자체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전북자치도는 포럼 개최와 기업 유치, 충청북도 등 기관 간 MOU 체결 등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위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조성 사업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상풍력 규모를 1.6기가와트에서 1에서 1.2기가와트 규모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작전과 해상교통로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 사업 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한 데 따른 겁니다. 해상풍력 위치는 어총도와 관리도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올 연말 민간협의회안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한 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강소특구가 2023년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과기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14개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사업성과 구성원 만족도, 지자체의 기여도 등의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군산 강소특구는 기술 이전 65건과 일자리 창출 299건을 기록하며 각각 목표 대비 382%와 854%를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를 놓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광역상수도 전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을 놓고 공론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은율 익산시장은 28일 가진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 참여연대 등이 요구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는 10년 전부터 거론됐던 상황이고 익산시의회 간담회 3번과 시민토론회 4번, 시민사회단체 현장 탐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면 저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 됐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실행할 때가 됐다 해서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부 시민에 한해 이뤄져 왔다는 겁니다. 익산시는 전체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게 되면 환경부가 조건부로 내건 사회적 합의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전 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익산 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66%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익산시가 자체 정수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생활용수 34%도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선택에 전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 부송 4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로부터 민간 참여형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층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는 올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이며 300세대가 공급됩니다. 한편 시공사는 부강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익산시가 근로청년 수당 대상자 500명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시는 올해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대상자를 기존 1,200명에서 1,70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대상자 500명은 7월부터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은 만 18세에서 39세 중소 중견기업 근로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출자사인 군산 육상태양광이 사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군산 태양광 임원 추천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임기 2년의 군산 육상태양광 사장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에너지 산업 분야에 2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전문 경영인으로 후보자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정합니다. 군산 육상태양광은 한국서부발전과 군산시민발전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과 지역대학이 고등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공동교과를 운영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인 다음 달 22일부터 3주간에 걸쳐 23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전북대와 군산대 등이 참여해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한의학 정석,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등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로 구성됩니다. 민선 8기 정원율호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로 정부의 4대 특구 중 3개 유치와 코스트코 왕궁 유치, 도내 첫 민간 특례공원 준공 등을 내세웠는데요. 또 남은 임기에는 한문화 발상지로 익산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정원율호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원율 일산시장은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최대 성과로 특구 3관왕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4대 특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 일산시는 문화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최근 기회발전특구도 지정됐습니다. 또 호남권 첫 코스트코 유치, 도내 첫 민간 특례공원 준공,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완공,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테크 연구센터 구축사업 선정, 도내 첫 국립치유예습 조성, 전국 첫 마을자치연금 지원조례 제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특구 중 광역시 대상으로 되어 있는 도심융합 특구를 제외한 3대 특구 모두에 선정되어서 기후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문화특구이자 명실상부한 지역발전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일산시는 한문화 발상지로 일산을 알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백제 고도로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한문화 발상지로서의 가치를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일산 시민의 날을 5월 10일에서 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하고 마한문화대전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일산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용역이 오는 9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일산시 대표 상징물과 캐릭터 리뉴얼, 이모티콘 제작 등에 지금의 어메이징 일산시가 아닌 한문화 발상지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에서는 금년도 10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주장을 할 겁니다. 지금 왜 저희가 그런 생각하는 거니?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한류의 발상지, 종주지가 어딘지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서로 주장만 하고 있어요. 전체 4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정원율호. 정부 특구 유치 등으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잡은 데 이어 이제는 한문화 발상지 일산을 부각시키는데 시정 운영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제4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수상작 43점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지난 5월까지 2,500여 점의 기록물을 접수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과거 하멸현의 수령 명단이 담긴 하멸현 선생안이 대상을 수상했고 익산군지와 농기세배도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기록물을 도록으로 제작해 오는 9월 익산예술의 전당 미술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군산 아빠 육아사진 공모전에서 박평수 씨의 가장의 무게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서 모두 12점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가장의 무게는 아빠와 아이 3명과 함께한 벚꽃놀이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모두 241점이 접수돼 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작들은 내달 6일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전시되고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에 이원택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원택 의원과 함께 유력한 도당위원장 후보로 꼽히던 신영대 윤준병 의원은 전북 정치의 화합과 통합을 이유로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원택 의원 단독 후보로 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8월 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을 합의 추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나종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복지위원장에 송미숙 의원, 경제건설위원장에 지혜춘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는 부위원장에 김영란, 위원회 서동수, 설경민, 우종삼, 최창호, 김경식, 서동환, 윤세자, 양세용, 이현화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부위원장에 김영자, 위원회 김경구, 서은식, 김영일, 이한세, 박경태, 박광일, 나종대, 윤신혜, 한경봉 의원이 맡았습니다. 군산시의 한 계약직 공무원이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여직원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이달 초에도 뇌물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받기도 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군산시 계약직 공무원이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여직원이 술에 취하자 남직원이 숙박업소로 끌고 갔지만 여직원이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여직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남직원에 대한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주 중 여직원과 대화 후 내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필요시 이들 직원을 분리하는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다가도 이제 그만해달라고 하면 또 그만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한편 이달 초 군산시는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달에만 불미스러운 일이 2차례나 발생한 것입니다. 4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왔던 군산시.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군산해경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26일 밤 11시 30분쯤 군산에서 전주시 완산구까지 50km 이상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경위는 전주 호남제일문 인근에서 보호난간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군산해경은 A경위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갯벌에서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불법 채취로 6건이 적발됐고 해안 범위가 넓어 단속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불법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해루질을 둘러싼 어업인과 일반인들의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은 전문 장비까지 챙겨와 싹쓸이를 하는 불법 행위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 건물 신축 공사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해경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부지와 면적이 2.3배 커진 40여 평 규모의 선유도 출장소 착공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군산해경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민경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에서 491쌍이 혼인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가 늘어난 겁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을 10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청소년들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8일 불법 합성물 제작 등의 혐의로 도내 지역 중학생 여러 명을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과 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동급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단체 대화방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가운데 14살 미만인 촉법 소년도 있다며 비슷한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인 만큼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달에만 3명이 숨지는 등 다시 사망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식당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 증진을 위해 폐암 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대상은 국립, 공립, 사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검진 희망 급식 종사자 2,060명으로 올해부터는 공립학교뿐 아니라 국립학교와 사립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10월까지 도내 11개 검진기관을 방문해 저선량 흉부 CT를 촬영하면 되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는 추가 및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올 하반기 다이로움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46명으로 다이로움 일자리는 환경 정비와 가정 어린이집 취사 업무에 각각 90명과 30명씩 모집합니다. 또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다문화 지원과 폐자전거 재활용에 26명을 모집합니다. 시는 만 18세 이상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일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청년시청에서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중국 칭위안시 시장단이 지난 27일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군산시는 시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류 확대와 경제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군산군도와 시간여행마을 등 관광자원 홍보와 국가산단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중국 칭위안시는 지난 2014년 군산시와 우호도시를 맺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군산과 익산 식품업체가 미국 식품박람회에서 지역 농수산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뉴욕에서 열린 펜시 푸드쇼에 군산과 익산 식품업체 등 3곳이 참가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유자차와 떡볶이 소스, 추어탕 등 4개 품목을 홍보해 3만 불의 샘플 계약과 95만 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산과 익산 식품업체는 미국 현지 업체와 제품 발주 및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이리 제일 로타리 클럽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150만 원을 익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10명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한편 이리 제일 로타리 클럽은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국제 봉사단체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1인 가구 20세대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에어컨 분해 청소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 1인 가구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에어컨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저녁부터 비가 내리며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